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6포인트, 0.14% 하락한 2108.7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내린 724.3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8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통적인 매파적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지금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자, 지난달 말쯤이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을 때에도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일 뿐이다라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이주열 총재가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열린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는 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지만 시장에서는 4분기쯤에 그리고 빠르면 3분기에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과 전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요. 코스피 오랜만에 파란불을 켰거든요.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군계 일학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계 일학이란 이 물이 지어 다니는 닭 중에 하나의 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시장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린 가장 강력하게 가는 그 하나의 한 종목, 가장 센 한 종목을 아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쌍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경제가 좋아져서요. 경기가 좋아져서 대한민국 지표가 좋게 나와서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실제 코스피 반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에요.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80%, 12월 달에 100%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너무 안 좋은데 그 관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수 상승은요.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을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거품을 가지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수가 거품 가지고 올라가는데 종목들 가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도주들이 안 가고 있어요.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시장이 진짜 상승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찍어야 될 종목은요. 이 시장 자체가 오르더라도 거품이 낀 상승이기 때문에 이 거품 낀 상승에서 가짜 상승들을 다 버리고요. 우리보다 진짜 상승, 진짜 급등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많이 낀 시장에서 진짜 급등과 진짜 우상향이 나올 종목이 무엇인지는 마르스홈과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여러 가지 거품 중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그 학 같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일단 수급이요, 코스닥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우리가 네. 좀 걱정을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래도 되냐 싶을 정도로 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코스닥 시장에서 둘이 합쳐서 약 1,700억 원 정도 종목을 그러니까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반대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0.61%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상승폭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상당 부분은 오늘 좀 반납을 했다. 하지만 이 하락은 이번 달 들어서 처음입니다. 6월 들어와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간 것 자체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맨날 올라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7일 정도 올랐으면은 하루 정도 빠지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당연한 어떤 쉬어가는 구간, 조정 국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수급 얘기 잠깐 나와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어쨌든 자 지난달에 우리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빠졌죠. 대부분 나라들의 하락으로 마감됐던 지난 5월이었는데 참고로 지난 5월 말에 막 이렇게 하루에 막 그 시장이 막 1.5% 작살나고 막 1% 빠지고 할 때 보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1,000억 원도 안 팔았는데 막 1% 넘게 빠졌었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둘이 합쳐도 1,600억,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률이 0.6%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난달보다는 많이 살아났다. 우리가 파도가 몰려온다고 했을 때 방파제가 있으면 파도를 좀 막아주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을 대기 매수세라고 표현을 하고 대기 매수세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즉 앞으로 계속 빠질 것 같으면 당연히 대기 매수세 없겠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런 매도 물량이 쏟아졌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것은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심이 살아났다는 걸 일단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음 조정은 별로 우리가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조정,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7거래 상승 이후에 나온 그냥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뭐 지금 당장 코스피가 800, 900, 1000포인트 가까웠을 기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전 고점 770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은 돈, 가장 많은 이런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어느 섹터로 흘러가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장 남아간 이 마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돈 벌 종목까지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코스닥은 그간의 상승세에 따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뿐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FR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7.41%나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2거래일 전에 6월 10일 그리고 9일 이때쯤에 굉장히 상승세가 컸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리 파란불을 켜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5G는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이솔루션, 솔리드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에이스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급락 나오다 보니까 5G가 더 갈 게 있는가라고 물어보실 분명 많았습니다. 근데 이 FR텍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징지로 가져왔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FR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급등 전부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5G 관련 종목이었고요. 실제로 저점에서부터 흐름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다가 실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수혜주들, 알소포트라든가 아니면 실제 나무기술이라든가 이 5G 관련 새로운 종목들 급등이 나오면서 따라서 급등세가 나온
종목 중 하나가 FR텍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이 급등 나오는가, 솔직히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시장에서 뭐가 대장인지 몰라요. 제가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의 대장,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은 뭐다? 5G다. 그러니까 FR텍이 저점에서부터 얼마 최근에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한가 대략 5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5G 관련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 5G가 막바지를 달려갈수록 얘기했죠. 꽃도 처음 피는 꽃보다 가장 마지막에 피는 꽃이 이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G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갔던 종목들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요. 3%씩 4%씩 올라갑니다. 근데 뭐예요? 막바지 올수록 화웨이제재가 심해질수록 하루 상한가, 이틀 상한가 50%씩 60%씩 그냥 때려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피는 가장 이쁜 5G 종목이 무엇인가 오늘 알려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코 마이스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 막판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막판에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20.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모습을 안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방향을 아예 틀어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에코 마이스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북주, 철도 관련 종목으로 많이 갔다가 요즘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대북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이었죠. 딱 작년 오늘입니다. 2018년 6월 12일이 바로 맞아요. 역사상 처음이었죠. 맞아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시기에 발맞춰서 또 때마침 1주년에 마치 뭐 어디 커플 뭐 어디 기념 그 편지라도 보낸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또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알려졌었죠. 그런데 일단 오늘 올라간 건 자, 오늘 에코마이스터가 차트 보시면 뭐 6월 들어서 시세가 계속 뭐 괜찮았었는데 슬렁슬렁 올라가다가 오늘 거래량이 그냥 제대로 터지면서 시세도 20% 이상 장막판에 올라가고 좀 토했었는데 막판 동시호가 때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이거 오늘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그 중국이 지금 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는 건좀 그렇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히토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그래서 중국이 안 내놓으면은 뭐 IT 업계는 뭐 그냥 차질을 빚는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것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폐가전을 수집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뽑아내서 히토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이거를 원래 그 도시광산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기대감이 불거집니다. 그게 다른 것도 아니라 히토류라는 세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급등이 나왔는데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종목 과거부터 흐름을 쭉 놓고 보면 이 남북 경유주가 움직일 때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5,000원권에 있던 주가가 약 2만 원 부근까지 약 4배 정도의 주가 상승, 상승률을 치면은 한 300% 정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5월 두 달 사이에 주가가 5,000원대에서 2만 원 부근까지 4배로 이미 좀 뛰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올라갔던 게 그거였죠. 이 북한의 어떤 근거로 말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4천조 원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이 매장이 돼 있어서 이런 이제 에코마이스터 같은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이때 작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얼굴에 잘 안 보이네요. 예, 요때 이제 400 주가 4배로 올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았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이런 북미 관계 사실 2월 말에 이 하노이에서 정말 아무런 성과 없이 둘이 이제 돌아간 이후로 사실 남북 경유주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딱 1주년이 되기도 했고요. 친서의 또 효과로 인해서 경유주가 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에코마이스터 주가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올라가다 그죠? 가만히 있다가가 아니라 이미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끝에서 다시 한번 20%를 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좀 출발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 남북 경주 중에서도 한 요 정도 자리쯤에 있는 것들 잘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한 2, 3거래일 안에 20, 30% 정도의 기대 수익이 가질 수 있는 종목 충분히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종목 제가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꼭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새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또 미국에 도착을 하면서 북미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오후에는 이호 여사의 조이문이 또 도착을 해가지고 또 대북주가 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과연 다시 한번 대북주가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S퓨어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7,0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그래도 장 막판에 이 종목은 떨어졌네요. 1.41% 하락했지만 장 초반에는 힘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 뭐 걱정 없죠? 예, 뭐 잠깐 반짝하다가 네. 밀려 내려와서 사실 이거는 뭐 음봉 마감이기 때문에 글쎄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리고 좀 제가 이걸 좀 또 들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호재가 분명히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혹시 그런 것들이 낮아져 버린 주가에 뭐 선명된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스비올세 차트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다 맞추시라고 제가 엄청 쉽게 얘기 드렸습니다. 주가가 거의 상장 이후에 뭐 최저가 수준에서 이제 겨우 이만큼 올라왔는데 악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뭐냐면은 노르웨이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소차 뒤에 따라붙는 말은 위험하다,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로 수소차의 어떤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됐다면 SP홀셀이 오늘 달랑 1.4% 하락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곧 터졌다는 소식 때문에 야, 이거 수소차는 아직까지 좀 글러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가격 전략을 충분히 활용해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잘 버티시라. 그래야 또 캠시스처럼 또 20% 일단 수익이 나고 하는 거니까 잘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매수일 6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4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1.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뭐 막판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장 초반에 5,480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6월 10일에 이미 최고가 5,53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우리가 넘어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차익 실현 이미 하셨을 것 같고, 갖고 오신 이유는 자랑하시려고 갖고 오신 거죠? 아니 이제 혹시나 이제 들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해서 이거 전량 매도하고 더 이상 보지 마라. 그리고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전량 매도하고 또 다른 저점에서 올라올 종목도 있으니까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전량 매도하고 다른 5G 관련주 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하셔도 충분하신데요. 오픈 베이스는 또 자랑 좀 해주세요. 매수일 6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3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무려 42.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 거예요? 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제가 이 링네트나 오픈베이스 두 개 다 뭐냐면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승세가 나쁘지가 않았고 오픈베이스도 전략 매도하고 저점에 있는 5G 관련주 잡으러 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네트와 오픈베이스는 차익 실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5G 관련 종목을 공략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느린 친구여가지고 아직 핸드폰도 5G 안 갈고 있다고 맨날 놀리셨잖아요. 근데 이미 100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2달 만에요.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5G 폰이 뭐 주변에 많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2G를 쓰시는지 3G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5G는 아니세요, 그죠? 네, 아니신데.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이 없다고 한다지만 벌써 지금 며칠 만에 69일 만에 5G 사용자가 1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69일 만에 100만 돌파한 게 빠른 겁니까? 그게 뭐 그렇게 빠르게 100만이 돌파된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세히 얘기하지만 69일 만에 돌파했다는 건 뭐냐? 우리 4G를 볼게요. 4G 같은 경우에는 81일 만에 1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4G보다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뭐다? 5G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확산은 많이 됐는데 5G 잘 터집니까? 솔직히 얼마 전까지 터지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뭐다? 지방에서도 5G가 나쁘지 않게 터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5G를 바꾸는 속도들, 5G로 계속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과기부에서 발표한 5G 기지국 설치 목표가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2021년도까지 67,500대 기지국을 설치하는 게 목표였고요. 2023년까지 본다 13만 대 목표였는데 2019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61,200대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설치해야 될 거를 이미 2019년도에 설치를 다 끝마쳤어요. 지금 거의 2배 속도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더 편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5G 관련주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CES 하면은 우리 올 초에 라스베가스에서도 열려가지고 관련 종목들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아시아 CES가 어제 열렸어요? 어디서요? 네, 아시아 CES가 이제 어제 열렸는데 어제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월 11일에 열렸죠. 네. 근데 이 CES랑 일반적으로 라스베가스 진행했던 CES랑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상하이 아시아 CES랑 뭐가 다르냐 물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CES는 바로 전망. 이제 우리 뭐 5G라든가 AI라든가 이 신기술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전망을 제시한다면은 이번에 아시아 CES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융합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공개하고 실제 개발하는 곳이 아시아 CES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얘기 가지고 나온 게 아시아 CES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G가 간다고 가져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무슨 소리냐? 이번에 아시아 CES가 열렸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세계통신사는요. 그 어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시아 CES에 가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다? 신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나온 것들 있죠.
기존 제품들로만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C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나온 기술이라든가 새로 나온 제품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 나온 제품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거, 기존에 나왔던 거,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들도 들어온 데 많이 없다. 거의 화웨이를 위한 축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안 그래도 지금 화웨이 제재라든가 영국,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대한민국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화웨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보다 이번에 아시아 CES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중국에 있는 5G 기업이 아니라 그 반사 이익으로 어디 대한민국에 있는 5G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화웨이 제재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5G 관련주가 더 큰 급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열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CES인 것 같은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조금 너무 광범위 아니죠? 저는 아니 저만 이 방송 보니까요. 네네. 같이 나오시는 분들 힌트가 네.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지금 눈썹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화나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이걸 보고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좀 감은 안 오는데 아까 전에 그 말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마르스 전문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뭐 그 다 올라갔으니까 네.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안 올라간 거 싼 거 잡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냥 오히려 그게 힌트일 것 같아요. 안 올라간 게 뭐 있나. 그래서 5G 관련주 중에서 사실 안 올라간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지금 이것저것 본 거 중에서 일단 안 올라간 거 대표적인 게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안 올라갔습니다. 얘가 지금 차트 보시면 어쨌든 그 이제 무선 통신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무선은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어떤 기지국과의 어떤 연결은 결국 이제 유선 케이블, 광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교체 작업이 필요한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다른 5G 다 올라갈 때 아직 좀 못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근데 얘가 바로 급등한다는 시그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도 강하진 않아서 요거 약간 좀 긴가민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올라간 거 DTNC라는 종목. 이 종목이 이제 2014년 말 5년 이제 상장 이후에는 한 3만 원까지 넘었던 건데 5G 관련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5G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이라고 했을 때 대한광통신하고 DTNC인데 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중요한 힌트를 얘기하시겠죠. 그거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좀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대한광통신 아니면 DTNC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찾아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진짜 눈썹 화났어요. 정보주도 5G AI 사업의 협력사다. 지금 모두 다 협력사 아니에요? 네, 이제 사실상 얘기하자면은 마이스터 전문가님 아까 눈썹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화가 난 눈썹을 만드시고 계셨는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에서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정부랑 같이 이거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5G에 대한 AI 정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이번에 정부의 30조 규모의 전략산업 수혜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랑 같이 국책 사업이라든가 국가 사업을 5G AI 관련된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 한다면은 그 관련된 수혜나 이슈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히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 거래 정지를 당했던 이력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면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싹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 정지라고 하는 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네. 과열 상태가 되면 그 과열된 거를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해서 따라 사지 말고 잠깐만 좀 진정하고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 거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도 어떤 과열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래를 아예 하루 정도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아까 제가 특징주로 에코마이스터를 말씀드렸는데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 에코마이스터도 사실 작년 그 4월과 5월 2달, 자 4월, 5월이면 언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1주년,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한도 뭐 오가고 했는데 그 작년에 있었던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달 동안에 바로 에코마이스의 주가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4배 올랐다 그랬죠? 300%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에코마이스터도 이때 거래 정지는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갔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런 남북경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뭐 개성공단 이렇게 약간 좀 뻔한 거가 아니었어서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좀 알려지면서 얘도 남북경유주구나 하면서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더 엄청난 이 주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거래 정지됐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올랐던 남북경유주 중에서 그걸로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에코마이스터도 2가지가 있었잖아요. 히토류, 그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 이렇게 있었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2가지를 이제 양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한쪽이 크면 또 올라가고 양쪽이 크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두 개 어떤 시너지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말도 혼자 끄는 것보다는 두 마리가 끌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죠. 남북경유주 이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요. 제가 작년 2월에 처음에 남북경유주 얘기할 때는 얘가 사실은 철도주예요 하면은 사람들 반응이 막 오 그랬나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남북경유주 다 박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조롭고 뻔한 스토리로 가게 되는 남북경유주는 이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좀 첫 번째로 또 보면은 최근에 좀 남북경유주 중에서 아무래도 북한 식량 지원 때문에 얘기 나온 것이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자 아시아 종료 차트 잠깐만 볼게요. 아시아 종료 보시면은 뭐 시간의 상한가도 갔었고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 날 음봉 맞고 떨어지고요. 오늘 같은 날도 분명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또 갭으로 떴다가 음봉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보면은 일단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종료니까 씨 뿌리는 건데 이제 뭐 좀 있으면 봄 다 지났으니까 이제 씨 뿌리는 거 시기다 약간 지나가기도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아시죠? 하노이에서 아무 성과 없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모든 남북경유주들이 다 폭락했어요. 근데 그 폭락하는 거를 주워 담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한 보름 정도 담았는데 담다가 다 나갔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멀지 않아서 금방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바로 물량을 빼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아 종목은 빼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이 버스를 몰아주는 기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운전기사가 없고 차는 달리고 있는데 운전석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개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뭐 잠깐 매수 몰리면 올라가는 척했다가 이내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주인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심각한 자금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재료인데 하나만 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는
철도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수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 일단은 철도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직 비밀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철도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철도 관련 종목 중에 아는 종목 중에 좀 과열이 돼서 급등해서 거래 정지라기보다도 악재로 거래 정지된 기업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대우AL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AL이 철도 관련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장기간 동안 거의 9월 달부터 2019년도 4월 달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 저점 대비해서 이번에 남북기업 이슈 받는다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반등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면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SOC, 이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에 관련된 수혜와 철도 관련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제 반등세가 이제 저점을 올려주면서 나와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번엔 남북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고 싶다. 뭐 핀란드에서도 밀어줄 것이다. 나와주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아마 이 철도와 또는 이 또 하나의 이 남북 이슈가 엮인다 한다면은 이 건설 관련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대우AP와 비슷한 차트다 하니까 우리 일단은 그 종목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일단은 대우AP 사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늘은 뭐가 제일 많이 갔나를 뒤져보시는 걸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우AP는 이미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은데 하다가 막 계속 날아갔던 차트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대우AP 양봉이 나와주면서 5,000원 초반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8,000원 중반대까지 약 70%를 조금 넘어가는 주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제가 잠시 후 공개하게 될 히든 종목이 어떤 측면에서 대우AP와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냐면 자, 이 종목이 급등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급등하는 과정, 이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저 밑에 바닥에서 이 물량을 쥐어놓고 주가가 올라갈 때 득을 보는 애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어디 시장을 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한 1000kg 1톤을 사고 싶은데 시장에 0.5톤밖에 안 팔면 0.5톤밖에 못 사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잡고 싶지만 그걸 살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상장 초기, 뭐 이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고요. 2월 말에도 그 다음에 이번 5월 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하게 됐을 때 단기 시세를 노린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량 확 잡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뛰었다가 슬슬 빠지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거래량을 일부러 한번 만들어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평소보다 늘어난 구간을 이 매집 구간으로 삼아서 얘들은 이거를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주가를 띄운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급등과 꾸준한 하락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고 철도와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남북경협조약에 관련된 재료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종목 플러스 지금 보여드린 대우AP 차트처럼 최근에 주가가 한번 위로 꿈틀했다가 약간 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추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단추를 끼는 순간 이 주가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단추가 끼워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취매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 제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일단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께 SGA 솔루션즈 보이고요. 마이크로 전문가님. 마이크로 전문가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데아티아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남북주의 최고봉 마엔님 에스트래피 그리고 남북주 천재 국제관계학 교수셨어요. 마엔님 하면서 데오AL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는 오늘 종목 상담 코너 진행하는 날이 아닌데도 늘 언제나 잘 짚어주시니까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이 조금 힌트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들 못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두 분도 없으세요? 예, 없네요. 한두 분은 보내주실 네네네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철도 관련해서 최근에 또 좋은 일이 있기도 해가 네네. 계속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비트컴퓨터가 정답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이 5G AI에 대한 정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수혜받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뭐 크게 갈 종목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천천히 볼 종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본다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오면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4,500원 라인 때입니다. 저점의 매물대 라인이고요. 이 구간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라인 때는 상단에 대략 5,200원 라인 때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상단 매물대고 돌파 나오면은 더 크게 상승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천천히 볼 종목이에요. 너무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비트컴퓨터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5,2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여유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꽁꽁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일단 제가 그건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은 1년, 남은 2019년 이제 뭐 반년 넘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이벤트가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잠시 후 알려드리게 될 오늘의 히든 종목이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매매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북미 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딱 1주년이 되는 시기에 정말 얼어붙었던 이런 북한과의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류를 놓치게 된다면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오늘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다음 주가 되면 1,500원에 사야 될 것이고 다음 주에 1,5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그 다음 주가 되면 2,000원 이상에서 사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주가, 주식 매매 기법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남들이 좋다 떠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취매를 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렇게 따라오실 분들은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 알아가셔서 계좌 역전의 첫 걸음을 저와 함께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항상 고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급등이 나왔던 오픈베이스나 링네트 모두 다 뭐예요? 저점에서부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점이 50% 100% 가 있는 종목 매수하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5G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가니까 따라잡아야겠다, 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다, 시장의 대세 상승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거의 다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수 상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살고, 유동성이 살면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그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종목들을 올려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에 대한 성장, 실질적인 경기에 대한 성장이 지수에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뭐다? 거품일 가능성이 크고, 이 지수는 절대 튼튼하지 않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찍을 때도 군계이락, 정말 뭐 고만고만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그 한 종목을 찍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꼭 히든스타 계속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센 종목인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뭐 내일은 다른 것보다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때마침 또 미국 시장도 상승세를 잠깐 좀 멈추고 주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열흘 넘게 봤었던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꺾일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6월 말 G20 정상회담 전까지 이런 미중 무역 갈등가 악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은 일단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무시하면 됩니다. 설령 만기일날 지수가 막 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어도 보통 그런 것들은 다음날 다시 갭으로 띄우면서 메꾸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지금 코스닥 이제 뭐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우리 저번 5월에 빠진 거에 반도 못 메꿨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 하나로만 지금 시장을 한 달 반을 두드러 팼는데 아직 반도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더 회복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노릴 것은 당연히 그렇죠. 이미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아직 급등하지 않은 네가 잡고 나면 급등한,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나서 급등할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친서가 오가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또 오늘 저녁에 유럽에서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6월 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하나 더 얹어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단일 모멘텀으로 가는 대부분의 대다수의 남북경협주가 아니라 두 가지 복합 재료를 가진 남북경협주 꼭 필요할 겁니다. 급등 수익을 위해서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제가 대유 AP 차트를 보고요. 이 종목은 정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단추 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네. 마지막 단추 낄 수 있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완성이 되고 이뻐진다고 생각이 들면 이미 많은 사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대부분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보통 수익을 못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가겠다 하고 들어가는 그 시점은 절대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도 관심 갖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발을 담궈 놔야 되겠죠.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 몰려들면서 정말 거래량도 만들어주고 급등 시세 만들어줄 때는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반박자 빠른 매매, 바로 선취매,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방법이죠. 다중
남북 경협 제휴를 통해서 대UAP 같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흔들림 이후에 급등을 앞두고 있는 그 종목 잠시 후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테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